자, 제5장 기하학적인 회로방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 먼저 설명드릴게요. 전압원이 있습니다. 우리 건전지 같은 전압원이죠. 건전지가 있습니다. 이걸 회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전압원 1.5V짜리입니다. 1.5V짜리 전압원에 우리가 부하를 걸어서 사용한다면 이런 전기 제품을 걸어서 씁니다. 근데 이 부하의 저항값이 예를 들어서 1ohm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1.5V인데 쓰다 보면 이걸 못 쓰죠. 왜? 이 건전지 내부의 저항값이 이 값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증가해서 0에서 나중에 1로 증가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반반씩 나눠져 있죠. 전압 분배 법칙에서.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실제적으로 부하에 걸리는 것은 0.75V밖에 안 걸리죠. 그럼 부하가 그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걸 빼서 이 부하가 아닌 저항이 크기가 큰, 즉 소비전력이 작은 시계라든지 이런 데 여면 어떻습니까? 100ohm의 저항인 시계 같은데 여면은 이제 요 전압이 여기에 1ohm이고 이게 100ohm이니까 거기가 이 전압이 크지 않습니까? 저항이. 그래서 전압 분율칙은 전압은 I 곱하기 R로서 저항이 큰데 많이 걸리죠? 저항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1대 100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1.5V의 전압이 거의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갑니다. 그럼 내부 저항이 증가해서 다시 100ohm의 내부 저항으로 된다면 이 전압 중에서 0.75, 즉 반만 여기 걸리게 되는 거죠. 전압 분배치에서. 그렇다면 다시 시계가 멈추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부의 저항값이 증가해서 원하는 전압을 부하로 공급을 해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외부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건전지가 가지는 내부 저항이 뭐다? 0이야만 가장 이상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0ohm이 돼야 된다. 0ohm이란 건 저항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항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단략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무한대란 건 개방된 상태죠. 그래서 선으로 끊어진 상태로 보고 우리가 전류원을 취급해줘야 됩니다. 자, 비스냅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소자에 들어오는, 전기 소자에 들어오는 입력값과 이걸 소자를 거쳐 나가는 출력값이 전혀 다른 꼴이에요. 전혀 다른 꼴이 된 걸 우리는 비선행 소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는 여기가 소자가 있는데 여기에 인가해준 전압과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전혀 다른 형태가 되더라. 이런 것도 비선행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선행 수사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배우는 RLC,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는 선행수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코일 중에서 철심에 감겨있는 코일은 비선행수자로 봅니다. 자기 포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잠깐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태분한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회로가 복잡하지만은 이걸 단자에 걸리는 전압과 단자에서 내부를 일거단 합성장 두 개로서 구해달라는 것이 태분한 등가 회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회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압원에서 전류가 공급되면 이 전류는 쭉 끌어가다가 여기서 나누어서 1부는 오른쪽, 1부는 아래쪽 내려가겠죠. 근데 오른쪽은 가지 않습니다. 왜? 이 단자가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전압원 전류는 가지 않고 요로만 전류가 흘러서 회로는 요렇게만 회로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거 이해하고요. 그럴 때 요 두 개의 소자, 요 Z1과 Z2 중에서 Z2에 걸리는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치로 가면 된 거죠.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전체 장 4 더하기 6분지 자신의 장 6으로서 우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합니다. 그래서 12V의 전압이 요 6ohm에 걸리겠네.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몇 볼트가 걸린다고요? 요 소자에 걸리는,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6V라는 전압이 걸립니다. 자, 그럴 때 요 단자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느냐? 바로 요 소자에 연결되는 요 전압이 단자에 걸린다는 거죠. 즉,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단자와 병렬로 연결된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저항이 있는데 왜 그렇지? 요걸 이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220V의 전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구를 하나 걸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딱 달죠. 그러면 이 220V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스위치가 열려있다면 이 전구에는 0V의 전압이 걸리고 요 스위치에 뭐다? 220V라는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위치를 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닫으면은
이 전압은 어디로 가고 스위치에는 0V가 걸리고 요 220V는 다 램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이 전구가 큰 전구간, 작은 전구간, 즉 이 저항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이 모든 전압은 개방된 스위치 단자에 걸리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6V 중에서 일부는 요 저항에 걸리고 일부는 이 단자에 걸릴 건데 이 저항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고 여기에 걸려있는 이 전압은 모두 뭐다? 요 외부 단자 AB 사이, 즉 개방된 스위치에 걸리는 것처럼 이 AB 단자 사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자에서 이렇게 측정한 전압은 요 회로에서 요 속에 요 회로에 연결된, 즉 이 단자와 백렬로 연결되어 있는 요 장에 걸린 전압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법으로 가니까 12V가 나왔고요. 자, 단자에서 내부를 일거단 합성장은 일거 들어가는데 이 전압원의 내부장은 뭐라고요? 제로죠. 그래서 전압원의 내부장은 제로이기 때문에 단락된 상태에서 이렇게 단락시키고 장을 구하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요 장 만났고 들어가서 요렇게 두 개의 회로가 나눠서 다시 돌아와서 나오겠죠. 그럼 요 두 개의 연결은 뭔 상태? 백렬이고 이거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합성장은 여기 있는 0.6에다가 4와 6의 백렬 합성값을 더해주면 되죠. 얼마 된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회로를 단자에 걸리는 전압과 단자에서 일어난 합성장 두 개로 표현해 준 것을 우리는 태분한 등가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태분한 등가회로가 있으면 노튼이라는 사람은 야, 이제도 잘 회로를 간략하게 만드는데 나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뭐다? 하나의 내부의 합성장 두 개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튼이라는 사람은 태분아 너 잘 줄였어. 그렇지만 나도 회로를 간략할 수 있어. 이걸 셔터 시킬 때, 이 단자를 셔터 시킬 때 단자로 흘러놓는 전류원과 내부의 합성장 두 개로만 이렇게 나는 회로를 줄일 수 있어 라고 한 게 노튼입니다. 그래서 태분한 등가회로를 노튼의 등가회로로 바꾼다면 이 단자를, 외부 단자를 셔터 시킬 때 흘러놓은 전류는 얼마입니까? 전압 하나, 저항 하나. 그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전류가 된 거죠. 그래서 10V 나누기 5ohm이 주기 때문에 10V 나누기 5를 나누면은 흘러가는 전류 2A가, 단위가 암페어죠? 암페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읽어다간 합성장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전압은 단락시킨 상태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태분한 저항과 노튼의 저항은 같은 저항값이 되네요. 그래서 노튼의 저항값은 여기는 태분한 저항과 똑같은 뭐다? 5ohm. 이렇게 회로를 간략한 게 노튼 등가회로입니다. 그래서 태분한 등가회로와 노튼의 등가회로는 서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쌍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첩회로입니다. 중첩은 여러 개의 기전력, 다수의 기전력을 포함한 회로망에서 어떤 한 소대에 흐르는 전류의 분포는 이 기전력 각각이 단독으로 그 위치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 다른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다른 전류원은 개방된 상태에서 회로를 해석해야 됩니다. 예제로서 그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압원이 하나 있고 전류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 15ohm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요 전압원만 있다고 가정하고 요 전류원을 없애는 거죠. 전류원의 내부장은 뭐라고요? 무한대니까 이 선이 끊어진 거하고 똑같은 개방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은 상태에서 이 회로에서 요 소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직렬회로를 이렇게 직렬해서 전체에 흐르는 전류나 요 소대에 흐르는 전류나 똑같네요. 그럼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전압 나누기 전체 저항을 구하고 전체 전압은 50V고 전체 저항은 5와 15가 한 개의 수도로 연결되어 직렬이네요. 그래서 5 더하기 15, 즉 얼마? 20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V라는 전압을 20ohm으로 나누면 2.5A의 전류가 흐르겠네요. 두 번째, 이제는 요 전류만 있다고 가정하고 전압원을 없애겠습니다. 전압원은 내부장이 제로이기 때문에 단락된 상태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류가 흘러가다가 일부는 왼쪽까지, 일부는 오른쪽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오른쪽까지 가는 전류 I2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법칙? 전류 분배표로 I2의 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그건 아까 I1이었고요. 그래서 전체 전류가 6이네요. 그래서 6 곱하기 전체 장 5 더하기 15분지 차이가 너무 커?
남을 거죠. 그래서 전류는 장의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5로 구하면은 20분지 5, 6이 30 나누면 뭐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2.5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서 1.5의 전류가 흐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50V와 6A라는 전류원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2.5와 1.5를 더한 4A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한 게 뭐다? 중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밀만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밀만의 정리란 건 다수의 기저력이 존재할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건전지가 있습니다. 1.5V짜리 건전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1.5V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한 개는 1.5V고요. 건전지가 한 개는 3V짜리 건전지가 있다면 이걸 병렬로 연결한다면 요 양단에 놓는 전압은 얼마가 나올까요? 예, 1.5와 3V 사이 중간값이 나와요. 근데 딱 중간값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건전지의 내부 저항이 크게 따라 가지고 1.5가 이 건전지의 내부 저항이 따라 가지고 그 값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면은 1.5와 3V 사이 값이 나온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계산한 공식이 밀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식을 정했죠. 그래서 자신의 전압을 자신의 저항으로 나누고 자신의 전압을 자신의 전압으로 나누고 해서 그 전압을 다 더한 후에 그 전체의 저항으로 다시 한번 나누어지면 이 양단에 뜨는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공식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전압 나누기 저항은 뭡니까? 전압 나누기 전류 1 나누기 저항은 1 나누기 저항은 이게 어드민턴스죠. 그래서 어드민턴스로 조진다면 이러한 형태로 공식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로히-호프의 법칙입니다. 자, 키로히 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습니다. 전류에 관한 I에 관한 법칙이 I에 관한 법칙이 1법칙이고요. 전압 V에 관한 법칙이 뭐다? 2법칙입니다. 손가락 I에 대한 건 1법칙, 전압 V에 대한 건 뭐다? 2법칙. 1법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점을 기준으로, 즉 여러 개의 전선이 만나는 점, 이걸 우린 절점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절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는 유입전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전류를 유입전류, 점에서 나가는 전류를 뭐다? 유출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합은 맞다고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입전류는 여기서 I1 더하기 I2가 될 거고요. 나가는 전류는 더하기 I4가 됩니다. 이 두 개가 뭐다? 같다는 것이 키로히-호프의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제2법칙은 전압에 관한 건데 하나의 폐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폐로가 나야 됩니다. 여기에 전압이 있고요. 여기에 저항 R1, R2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는 전압을 우리는 뭐다? V1. 여기에 그리는 전압을 V2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은 V1, V2. 여기에 뭐 VA. 이걸 반대로 VB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폐에서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기전력이 어느 겁니까? 요거 두 개가 기전력이다? 그럼 VA 더하기 VB 이꼴은 전압 강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항에 걸린 전압을 전압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V1 더하기 V2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할게요.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을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봐요. 봅니다. 근데 요 소자가 전류의 방향이 들어갈 때는 높은 전압으로 들어가서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서 넣을 때는 전류가 낮은 쪽으로 들어왔죠. 이거는 전압 기절이 아니고 요 부분에서 뭐다? 전압의 감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압 강하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그리고 요 부분은 낮은 전압으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와서 높은 전압 플러스 단자의 높은 전압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자, 이 건전지라는 소자를 지나면서 이 전류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요 전압은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VA는 기전력이 맞는데 VB는 뭐다? 전압 강하기 때문에 여기 적으면 안 되고 어디 적어야 된다? 플러스 VB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압은 이 세 개를 더한 전압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건전지네 이걸 한쪽에 같이 모아보자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VA 마이너스 VB 이꼴은 뭐다?
V1 더하기 V2와 같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 개의 근전지로 표현할 때는 두 개의 전압을 뺀 전압을 한 개의 전압으로 보고 이 전압이 각각에 나누어서 걸리더라. 이런 식으로 회로를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과 전압 강화는 저항에 걸리는 것은 뭐다? 전압 강화. 근전지는 기전력. 이게 아닙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들어가는 쪽에 마이너스고 넣은 쪽이 플러스란 건 들어갈 때는 낮은 힘의 전기로 들어갔다가 놓을 때는 높은 전기 힘으로 놓는다는 거니까 이 소자를 거치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니까 요만큼의 전압이 기전력이 된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로 저항에 I라는 전류가 흘러가면 곱하기 I만큼의 전압이 이 소자에 걸리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있으면 들어갈 때는 낮은 전압으로 들어가서 놓을 때 이만큼의 높은 전압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니까 요소를 지나면서 힘을 얻은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E라는 전압이 전압 강화가 아니고 기전력에 해당되는 전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근전지지만은 들어갈 때 이게 방향이 반대로 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죠. 들어갈 때는 플러스로 들어가서 넣을 때 마이너스로 돼서 놓는다면 이 소자를 거쳐서 지나가는 동안에 그만큼 힘의 감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저항 아래 전류가 흘러가면 저항 곱하기 전류만큼의 전압이 이 저항에 걸리는데 들어갈 때는 플러스 높은 전압으로 들어가서 놓을 때는 소자를 거쳐 놓을 때는 낮은 전압으로 놓는다는 것은 이 소자에서 그만큼 힘을 잃어먹었다는 거죠. 이걸 우린 전압 강화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나머지 요거는 이제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보고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점 정리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제로가 되고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뭐다? 무한대로 보고 해석해야 되고 비진행 건 입력과 출력이 전혀 다른 수자를 우리는 비진행 수자라고 한다. 그 수자는 철심에 관계 있는 고일이더라. 태분한 전기란 건 이러한 복잡한 회로를 단자에 걸리는 전압과 단자에서 내부를 일거한 합성 저항으로 구하는 건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단자와 병렬로 연결된 이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된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6분지 6으로 요 소자에 걸리는 전압, 6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서 그걸 우리는 태분한 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태분한 저항이란 건 단자에서 내부를 일거한 합성 저항이죠. 이렇게 합성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6 더하기 4와 6의 병렬 합성값으로 계산한 값, 요 값으로 우리는 태분한 저항을 구합니다. 자, 노튼의 전류는 얼마입니까? 노튼이란 건 단자를 단락시킬 때 흘러놓은 전류가 노튼의 전류가 된 거죠. 그래서 전압 나누기 저항으로 구하고 노튼의 저항과 태분한 저항은 뭐다? 같은 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선행했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선행회로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하면 중첩의 원리예요.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 개의 기전력이 있을 때 한 소자에 발생되는 전류는 각각의 단독으로 기전력이 존재할 때 그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더한 것과 같다, 합한 것과 같다. 이게 포갠다는 거죠. 합한다, 포갠다. 그래서 중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첩은 어디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선행회로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밀만의 정리입니다. 여러 개의 전압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회로에서 요 단자에 뜨는 전압은 자, 자신의 전압을 자신의 저항으로 나눠주고 자신의 전압을 자신의 저항으로 나눠주는데 전압이 없을 때는 0이라고 주고 그 자신의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압이 방향이 요거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요걸 플러스 본다면 이걸 뭐다? 마이너스 보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3에다가 자신의 저항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다 됐습니다. 이 세 개가 됐습니다. 이 전체 위에 적은 이 저항의 역수를 다시 한 번 더 나누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킬로퍼 제1법칙이라는 건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같다. 다른 말로 유입 전류에다가 유출 전류를 빼면 뭐다? 0이 된다. 그래서 시그마 I는 0이라는 말도 써요.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라고 그러고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를 해서 더하면은 그 값은 0이 된다를 시그마 I는 0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제2법칙은 그 하나의 회로에서 절집이 아니고 회로에서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의 합이 같다는 것이 킬로퍼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